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현입니다. 오늘은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혼동하고 계시는 게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코감기만 몇 번 걸려도 우리 애는 비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아이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엄마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감기가 좀 걸렸다고 해서 우리 애는 다 알레르기성 비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코에 염증이 있으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코감기나 다 똑같은 증상을 보여요. 재채기 나오고, 콧물 나오고, 코 막히고, 코 가렵고 하는 증상들이 일반 바이러스 감염이나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증상은 같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스스로 그렇게 짐작하지 마시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얘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의심됩니다, 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검사를 해봅시다 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해서 확인이 되어야 알레르기성 비염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우리 코 점막이 예민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게 아닌데,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게 아닌데, 우리 코 점막에서는 그게 나쁜 놈이라고 인식을 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이 생기는 그런 병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꽃가루,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동물 비듬 같은 거죠. 그리고 이제 다른 알레르기와 마찬가지로 이 알레르기성 비염도 가족 단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즉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이제 꽃가루 알레르기 같은 이제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알레르기 있잖아요.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이 아이가 몇 번 그 꽃가루에 노출되는 계절을 지나가야 돼요.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알레르기성 비염이 생깁니다. 특히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는 두 돌이 안 된 아이들한테는 거의 생기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돌이 안 된 아이인데 얘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어요, 알레르기성 비염이 의심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를 합시다 하는 거는 조금, 물론 이제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이 아니라 항상 접할 수 있는 진먼지 진드기나 동물 비듬에 의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더 일찍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일찍 생기진 않는다. 그래서 그 이전에 생기는 알레르기성 비염 증상 같은 것들은 대개는 알레르기라기보다는 다른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이제 비염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너무 이른 나이에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단정 짓지는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표적인 알레르기성 비염 3대 증상 하면은 재채기, 코 가렵고, 맑은 코가 줄줄 나오고,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지나면은 코 점막이 부으니까 코가 답답할 수 있죠. 그런데 엄마들이 대개 얘는 늘 코가 막혀 있어요, 알레르기성 비염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재채기, 코가 가렵고, 콧물이 줄줄 흐르는 이 3대 증상이 알레르기성 비염의 증상인데, 이런 증상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얘는 늘 코가 답답해요, 코가 막혀 있어요, 이거로 우리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나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아닙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주증상 3대 증상은 재채기, 코가 가렵고, 맑은 코가 줄줄 나오고,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눈하고 신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는 아이들은 눈이 가렵고 충혈되고 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코를 자꾸 이렇게 닦아야 되잖아요. 코를 자꾸 닦고 코를 이렇게 올려서 코를 들이마시니까 어떻습니까? 코에 이렇게 가로주름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기 때문에 주름이 이렇게 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코피도 흔합니다. 애가 자꾸 이렇게 코가 가려우니까 코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긁게 되고, 그럼 이제 점막에 상처가 나고 코피도 잘 터집니다. 그리고 코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눈 밑을 지나가서 이렇게 코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눈 밑에 우리 피부가 우리 몸에 있는 피부 중에 제일 얇아요. 그래서 혈관이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니까 여기 염증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혈관이 확장이 되겠죠. 확장된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 확장된 혈관이 이 얇은 피부 밑에 비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크서클처럼 이렇게 눈밑이 파랗게 또는 보라색으로 빨갛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코가 막혀 있으니까 입으로 자꾸 숨을 쉬게 되고, 코가 막혀서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낮에도 계속 피곤해하죠. 그리고 코가 이제 앞으로도 나오지만 뒤로도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목이 자꾸 가려워요. 그래서 이런 헛기침을 자주 하게 되고, 클러킹이라 그래가지고 목 뒤가 가려우니까 이 혀로 입천장을 자꾸 이렇게 문지릅니다. 검사를 해서 얘한테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물질을 제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제거가 안 되니까
그런 계절엔 마스크도 좀 쓰고 다니고 그 환절기를 잘 지나가기 위해서 경구용 항히스타민제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로도 좀 힘들고 코가 막히는 증상 때문에 애가 괴로워서 밤에 잠을 자기도 힘들어한다. 그러면은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어요. 경구용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 막혀서 힘든 경우에는 사실 식염수를 넣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요새 칙칙 뿌리는 식염수도 있는데 그건 아이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그거 쓰지 마시고 조그만 시럽병에 식염수를 넣고 다니면서 코에다가 이렇게 안약 넣듯이 한 방울씩 떨궈주는 거죠. 그럼 이제 부었던 점막에서 물이 빠져나오면서 좀 이렇게 점막이 짜부러지고 콧구멍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죠. 그럼 숨쉬기가 좀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 부작용이 없으니까 자주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고, 그래서 식염수를 자주 넣어주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너무 많이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만 쓰시는 거고, 항히스타민제는 아이의 증상에 따라서 이제 좀 조합을 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요즘 비염 환자들이 다른 병원에서 싱귤레어를 먹고 오는 환자들이 많아요. 비염이라고 싱귤레어 단독으로 싱귤레어만 먹는데요. 지금 석 달째 먹고 있다. 뭐 이런 환자들도 있고. 근데 원칙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는 싱귤레어 단독요법은 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항히스타민제를 쓰는 거고, 싱귤레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류코트리엔제라고 했잖아요. 이런 치료만으로 잘 안 될 때 그거를 병용해서 같이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싱귤레어 단독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를 하지 않는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레르겐을 피하는 게 중요한데, 알레르기성 비염을 일으키는 흔한 알레르겐은 이제 동물입니다. 개, 고양이, 뭐 털 있는 동물들이죠. 기니피그, 토끼, 햄스터 같은 이런 동물들이 알레르기성 비염을 잘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제 곰팡이. 곰팡이는 이제 축축하고 서늘한 곳에 잘 자라기 때문에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창고가 정리가 안 돼 있다든지, 최근 침수가 됐다든지, 지하실이라든지, 또 배관이 지나가는 곳이라든지, 또 뭐 옷장, 다락방, 뭐 환기가 잘 안 되는 곳, 또 세탁을 자주 하지 않는 그런 베개나 이불에도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자리는 자주 세탁을 해야 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곳은 자주 환기를 시켜야 되고, 축축한 곳은 좀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먼지 진드기. 진먼지 진드기는 침구류에 있죠. 습한 환경에서 번식을 하니까 방안 습도를 40%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바를 씌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애완동물은 그 동물에 대해서 이제 그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그 동물을 키우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그게 여의치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최소한 아이의 침실에는 그 동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딱 막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애완동물하고 놀고 난 다음에는 손과 얼굴을 씻게 하고, 자기 전에는 밤에 샤워하고 머리를 완전히 감아서 그 애완동물의 어떤 그런 이제 뭐 비듬이라든지 털이라든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아이의 몸에 붙어 있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애완동물의 비듬이라는 게, 털이라는 게 공중에 떠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방에는 헤파 필터가 있는 공기청정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곰팡이는 습도가 낮으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곰팡이에 대해서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가습기는 쓰지 마시고, 여름에 냉풍기라 그래가지고 그 위에 얼음 이렇게 얼음을 이렇게 놓고 그 얼음 찬물을 이렇게 돌려서 찬바람이 나오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냉풍기도 습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냉풍기도 쓰지 마세요. 지하실에 뭐 내려갈 일이 있다 그러면 지하실에 습기가 많으니까 지하실에는 제습기를 써서 습도를 좀 낮춰주시는 게 좋고, 뭐 축축한 그런 카펫 같은 게 없도록 다 교체를 하거나 완전히 건조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곰팡이를 없애는 여러 가지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뭐 그거를 이렇게 뭐 입으로 막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절대 그런 어린 아이들 근처에 그런 곰팡이 제거하는 제거제가 있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는 대개 이제 침구류에 있기 때문에 침구류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매트리스와 베개에 진드기 방지 커버를 꼭 씌우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시트, 담요 이런 거를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해서 진드기를 다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습도는 50% 이하로 유지해서 건조하게 유지를 해주시면 진먼지 진드기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카펫이 있는 집이라면 카펫은 다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카펫에는 진먼지 진드기가 굉장히 살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카펫은 다 치우시는 게 좋습니다.